더워. 여러분 덥죠? 여러분 선풍기로 부채질하면 2배로 시원할까요? 당신의 생활에 과학한 숟갈 햇반입니다. 여름 목표! 여러분 그 다이어트 다들 성공하셨나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는 걸 택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게 맛있는 게 참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과자가 튀어나와. 만약에 여러분이 살을 뺄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면, 꼭 빼야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또 실패했다면 우리가 왜 살이 빠지지 않는지 과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먹어서입니다. 먹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네, 맞죠. 많이 먹어서죠. 아쉬우니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는 살이 빠지지 않는가. 이 영상 보시고 여름에도 실패한 다이어트, 가을에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아자! 먼저 살을 빼려면 잠을 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대체 잠과 다이어트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불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 실험에 따르면 5년 동안 불을 켜놓고 자면 끄고 잤을 때보다 살이 5kg 찔 위험도가 17% 높아진다고 합니다. 인공빛이 호르몬 분비와 생체 리듬을 교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공불빛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니 살이 찔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한편 미국 세인트온지 박사는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수면 부족 상태면 정크푸드를 선호한다. 역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매슈 워커 교수도 수면 부족 시에 고칼로리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사리를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뇌의 중요 부위인 전두엽 기능이 둔화되는 반면 원시적인 욕구, 감정, 동기 등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왠지 공감 가지 않나요? 이상하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 시험 기간에 치킨, 햄버거, 피자, 막 콜라, 프렌치 프라이가 막 땡기더라고요. 햄버거 내 노란 말이야! 이게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켜서 살이 빠지는 걸 방해한다고도 하네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맞서 대항하기 위해 나오는 물질입니다. 만약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왕성하게 되고 이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량을 감소시켜 식욕을 북돋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땐 춤을 춥시다. 움직여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원 들어보셨어요? 레몬밤, 시서스가루, 보이차, 핑거루트, 가르시니아, 와일드망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셨던 분들일 것 같습니다. 요즘 홈쇼핑에서 막 확실한 효과! 네, 지금 이 상품 주문하시면 이게 정말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정말 효과 보셨나요? 진짜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건강 보조식품일 뿐이라고. 그러므로 큰 효과를 기대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내부에 어떤 성분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효과 빠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뭘 먹어야 할까요? 식품이 아닌 약. 약인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야 할까요? 그러나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식욕 억제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펜터민과 펜티메트라진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뇌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정신성 의약품 식욕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몸에 맞지 않게 과다 복용하시면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2017년엔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집에 불을 질렀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약이나 건강식품 보조제에 의지하지 않고 식단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네요. 식단 조절 하면 탄수화물이 떠오르실 겁니다. 탄수화물을 줄여라 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빵순이들을 좌절하게 하는 탄수화물 다이어트. 내가 널 어떻게 잊니? 내가 널 어떻게 잊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삼시세끼,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고 살잖아요. 몸에 필요해서 그렇게 먹는 걸까요?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중독성이 있어서 뇌에서 도파민이 고갈되면 탄수화물 갈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의 습관화가 되는 거죠. 이런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렙틴을 감소시킵니다. 인슐린과 렙틴은 적당히 분비되어야 합니다.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복부 비만을 일으키고 렙틴이 부족하면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은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 어떨까요? 저탄고지 식단은 아직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6년에 우리나라의 5개 전문학회는 저탄고지 식단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의학 건강 관련 5개 전문학회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내기 어렵고 건강과 영양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전문가들도 저탄수화물 식사는 권하고 있긴 하지만 지나친 고지방 식사는 위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건강 부분 최고의 화제, 바로 간헐적 단식. 하루에 일정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간헐적 단식,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가령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평소대로 먹는 겁니다. 오후 3시 이후엔 간식이 땡겨도, 저 쿠키가 막 날 불러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연구할 때 자주 접하는 어려운 단어가 딱 3개 있는데요. 인슐린, 렙틴, 그리고 케톤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케톤 바디가 된다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케톤은 지방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포도당이나 케톤에서 얻습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케톤이 많이 생성되면 탄수화물에서 나온 포도당이 아닌 지방에서 나온 케톤을 에너지 연료로 소모해 체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입니다. 그럼 지방을 소모하는 것이 살을 빼는데 유리하겠죠? 하지만 폭식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먹는 간헐적 단식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생체 시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주로 낮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낮에 먹어야 섭식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나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장내 미생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 도파민 영상 때 장내 미생물에 관해 언급했죠. 장내 유익 미생물은 비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저는 패스트푸드 골고루 먹는데요. 패스트푸드 지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단식과 폭식을 하면 오히려 뇌의 보상 중추를 망가뜨려서, 다른 말로 이번에도 역시 도파민이 엉망이 돼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도파민 관리 중요성을 다시 배우네요. 네, 주요 사항은 모두 살펴봤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 이제 실패하지 맙시다. 그러고 싶네요. 주의할 점은 각자의 유전자에 따라 몸에 맞는 다이어트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맹신하지 마세요. 그럼 건강해져서 만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내년 여름엔 다이어트 성공해요. 안녕! 과자 먹으러 가야지.